수석이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딱 전문을 다 들어봤거든요. 이해가 됐던 측면들이 다 그냥 의문이 다 풀리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핵심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 전달책이라고 하는 이강세가 청와대에 들어온 적이 딱 한 번 있고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이강세를 만난 거예요. 근데 청와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갈 때 포집금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5천만 원을 갖고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 김봉현이가 청와대 안 가봤구나. 그러니까. 아, 지난번에는 또 내각을 안 해봐서 이상한 말 하신 분 있는데. 이게 배달 사고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액수가 다르잖아요. 액수가. 왜냐하면 김봉현은 처음에 1억 줬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5천만 원 줬다고 했고 오늘 조선닷컴에는 떠 있는 기사가 5천만 원을 주는 게 호텔 CCTV에 찍혀 있다 이런 기사 나왔어요. 그런데 그 쇼핑백을 줬는데 5천만 원인지 어떻게 호텔 CCTV가 알지? 전 그 호텔 CCTV는 막 돈 두세나 봐. 요새는 이상하죠. 예,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의 말은 1,000만 원 받았다는 것만 인정했어요. 그것도 홍보비로 받았다. 그러니까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 준 일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일관되게. 그러니까 돈 준 일이 없다고 하고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청와대에 그러니까 오늘 강기정 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와대 아닌 곳에서 만났다면 그냥 걸렸겠다. 그런 식으로 올가미에 걸려들었겠다. 그러니까 또 김모 회계사가 청와대에서 안 받았다는 말은 다른 데서 받았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강세라는 사람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만난 이유가 광주 지역구잖아요. 광주 지역구에 MBC 사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보고 싶다. 뭐 형님인지 동생인지 뭐 나이는 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싶다 하니 이분도 참 고지식한 게 저녁에 밥 먹으러 가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청와대 들어오라고 해서 만났다는 거야. 아, 바빠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잠깐 만났는데 이 만난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청와대 들어가면요 핸드폰에 카메라 같은 것도 다 붙이고 기본적으로 검문 검색이 엄청 심합니다. 아, 요새는 거기 그 사물함에 핸드폰 다. 아,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얘기 좀 하세요. 어떻게 들어갔나? 그냥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핸드폰까지 다 내고 그냥 완전히 수색하고 또 기계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갖고 가 있어요. 적을 것도 심지어 못 들고 가갖고 제가 그때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와가지고 어떠한 회사 대표인데 뭐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가 어렵다. 이러면서 자기 이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거다라고 조언한 게 전부라는 거야.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했을 거예요. 그 상대방은. 원칙대로 조사 받으세요.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강세가 들어와서 강기정 수석한테 떠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더 푸시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단호하게 그런 거 몰라 라고 잘랐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본 즉 실제로 청와대에서 딱 한 번 만났는데 거기서 돈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0%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못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금융감독원 관련해 갖고 그 국정감사 하는 데에서도 강기정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저쪽에서 이제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 쪽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보고서 있잖아요. 그게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 중요한 거는 이 라임 사건은요 수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조사했고요. 예, 조사한 결과 김봉현이 기소된 거예요. 주범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난 게 단지 재판에서 김봉현이 이런 말 그리고 이강세를 통해서 강기정 수석한테 5천만 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요. 전달했다도 아니에요. 근데 이강세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 없다. 그러면 이건 언론이 보도할 때 이거는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김봉현의 아니냐고요. 거짓말 이렇게 사실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봉현이 그런데 왜 강기정 수석한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지 이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뭐 이거 우리가 합리적인 그 의심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일종의 검찰이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 딜 시키면서 정치권을 엮고
해가지고 뭔가 어떤 딜의 용도로 쓰는 그게 한명숙 총리나 다 그렇게 걸려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법정에서 위증하면 죄가 중해지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고 사실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봉현도 되게 지능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 조선일보가 제목 뽑을 때는 김봉현,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조선일보가 제목을 잘못 뽑은 거예요. 왜곡한 거고 김봉현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이강세가 그 강기정에게 줄 알고 이강세에게 강기정 주는 것으로 알고 5천만 원을 이강세에게 전달했다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강세죠. 그러면 네, 왜 그러니까 강기정이 돼야 되냐? 네, 그런데 이강세가 준 적 없다 강기정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안이죠. 이걸 계속 키우는 건. 그러니까 김봉현도 위증한 게 아니죠. 이강세한테 돈 준 진짜 거는 그러네. 네, 이강세한테 돈 준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게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액수만 좀 그렇지. 그런데 이강세가 강기정을 그 다음날 만난다고 해서 강기정 줄 알고 줬다. 그리고 이강세가 강기정을 만났다고 했다. 그래서 준 줄 알았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도 위증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몰아가는 건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십니까? 조선일보도 그렇고 일부 야당 의원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했고요. 거예요. 네. 실제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 그 수사 보고서 등에 이름이 나온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뭐 이낙연, 이재명, 강기정 이름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왔다고.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제가 마크롱하고 언젠가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크롱이요? 네, 마주쳤나 이런 생각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사회가 정상이면요. 그 하도 검찰에 의해서 뇌물 조작 사건이 많잖아요. 뇌물 사건 특성상 그 사람이 진술에 의한 거인 경우가 되게 많아. 증거도 없이 그냥 엮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분명히. 저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예. 뭐 요새는 특혜의 냄새가 난다. 뭐 권력형 게이트의 냄새가 난다. 이게 유행인데 오히려 김봉현이 재판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법정에서. 거기에 더 냄새가 나요.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전반적인 상황을 다 살펴본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임과 옵티머스는 염려할 상황이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더만요. 그런 결론 쉽지가 않거든요. 대개는 어떤 논란이나 이렇게 벌어지면은 지켜봅니다. 그 BTS 중국 건하고 비슷한 거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보를 가져와. 그래서 처음에는 함부로 편을 못 들어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염려할 상황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실제로 얽혀있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국회의원 등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웃기는 게 이낙연 대표를 어거지로 엮는 거예요. 선거 때 그 옵티머스에서 70만 원짜리 복합기. 대여비. 예, 그 대여비. 그런데 그것도 이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무장. 하고 본인의 아내, 배우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모 중에 하나가 친구가 복합비가 있다 그래서 빌려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모의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낙연 이 두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 그냥 나쁘게 만들기 위한 공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나와서 최동욱과 이재명 지사가 만나서 근데 최동욱이 옵티머스 고문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뭐 또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저는 진짜 웃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강기정 수석의 인터뷰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강세를 왜 만났는데 그럼? 요거에 걸려들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우리 방송 인터뷰한 사람 중에도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왜 인터뷰했는데? 아니 몇 년 전에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100%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심이 사실이 되려면 강기정은 이 사람이 라임을
라임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성립되려면. 근데 그때 만나서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거기서 또 날조를 하죠. 뭐 정책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어쩌고 그 새빨간 날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정치인이 이런 사건이 빵 터졌잖아요. 바로 그냥 연휴 3일을 어떻게 기다려가지고 월요일 되자마자 잠 한숨 못 자고 바로 고소로 가는 경우는 결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칭찬할 거는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아들 기다리느라고 텐트 치고 여주 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금요일 밤인데 그때 우연히 보잖아요. 보니까 자기 그게 보도를 떴더래. 통해서 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 페북 올리고 2번이나. 그리고는 언론중재위 들어가서 그냥 그날 언론중재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법적 소송은 이제 안 하니까 월요일 날 한 거고. 그러니까 강기정 같은 분은 사실은 이렇게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잘못 건데. 그분은 제가 사실 여기서 고백하자면 3선쯤 되면 다들 조금 권위도 생기고 예, 그리고 태도도 좀 약간 배도 내미는 것 같고 이런 게 생겨요. 3선이 되면. 그런데 강기정 수석은 초선 같았어요. 아, 제가 정기 방송을 했잖아요. 강기정 열렬 수석하고. 청년이에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 이렇게 색 메고 와요. 그리고 이제 같은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사석에서는 사투리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서탈해. 네. 그 방송의 앞에 리드 멘트가 그거였어요.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전혀 권위의식이 없고.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같다니까요. 네. 지금도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왜 건드려요? 나경원한테 그리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나 진짜. 강기정 수석님 보고 계시면 1번. 아, 참.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 참. 넘어가겠습니다.